기습은 예상대로 성공했지만 실제 전투는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처참했다. 모두 심각한 컨디션 저하를 겪고 있던 탓이다. 지은은 거칠게 튕겨져 나가고 나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머리를 맞고 무력하게 쓰러졌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앞을 가리며 세상을 붉게 물들였다. 그 순간 들린 철컥거리는 소리에 범죄자들이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과연 총알이 들어있을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탕하는 격렬한 소리가 적막한 설원을 찢었다. 귀가 먹먹해지는 가운데 수의사는 한 남자의 다리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다음은 머리다. 그가 차갑게 말한 후 내게 그들을 묶으라고 말했다. 내가 주저하자 수의사가 다시 강조했다.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쫓을 거야. 그의 말에서는 이런 무법지대에서 복수심이 얼마나 맹목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묻어났다. 좀비들이 총소리에 이끌려 몰려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심장은 불안과 긴장으로 요동쳤다. 소녀를 부축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공포와 절망이 서린 비명소리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렸다. 소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옮겼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깊이 박혀 있었다. 이 순간 나는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절감했다. 작은 소도심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잠시 주춤했다. 어디로 피신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수의사는 그 중대한 순간에 결단력을 보였다. 저기 작은 창고네. 빨리. 그의 목소리에서는 다급함이 느껴졌다. 그 사이 우리의 존재를 간파한 좀비 무리가 도로의 눈길을 헤치며 무섭게 우리를 향해 치달았다. 창고의 입구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서둘러 셔터를 내렸다. 그 무게감에 숨이 멎는 듯했다. 창고 안으로 몸을 피신한 후 숨을 고른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부의 공기는 차가웠고 창고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겨우 실내에 도착했을 뿐이지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끊임없는 괴성 소리가 얇은 벽을 통해 들려왔고 이 창고 안도 안전한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바깥에서는 좀비들의 끊임없는 타격과 괴성이 창고의 얇은 셔터를 울렸다. 창고에 좀비들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큰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숨을 죽이고 좀비들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소리가 점차 잦아들자 우리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다. 온몸이 녹초가 된 우리에게 지은이 발견한 기름난로는 마치 구세주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난로 주위에 둘러앉아 그 작은 불꽃에서 내뿜는 따뜻함에 몸을 맡겼다. 평소라면 사소하게 여겼을 이 작은 일이 지금 이 순간에는 천국과도 같았다. 그때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소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을 잃고 혼돈 속에서 동생과도 헤어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지은은 소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우리 이제 배 좀 채워요. 라고 말했다. 마트에서 쓸어 담았던 물건을 쏟아내던 우리는 소녀에게 뜻밖의 말을 들었다.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국궁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 폐허가 된 시대에는 귀중한 전력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허기와 절망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찾으며 생존을 위한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좀 멀리 보세. 수의사가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우리는 지쳐 있었고 이제 막 시작된 여정에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다. 가족들과의 재회를 꿈꾸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결국 우리는 이곳을 임시거점으로 삼고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모으기로 했다. 다음날 우리는 생존을 위해 다시 길을 나섰다. 오늘 목표는 식량과 무기였다. 총기가 낼 수 있는 소음이 우리의 위치를 들키게 만들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악의에 찬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책이 필요했다. 눈앞을 가리는 흰 눈보라 속에서 우리는 좀비나 범죄자 집단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경계했다. 그 긴장감에 벌써 녹초가 되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맞이한 것은 충격과 공포의 현장이었다. 우리는 숨을 삼키며 공포감에 젖었다. 파출소 안에서는 총기를 차지하기 위한 생존자들의 잔인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 안에서 인간성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총소리와 비명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이 짧은 시간에 이토록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지은이가 내 옆에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우리는 급하게 경찰차 뒤에 몸을 숨기고 좀비들이 몰려드는 난장판에서 기회를 엿보았다. 괴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가능한 조용히 움직이려 했지만 한 생존자가 갑자기 모퉁이에서 나타나 우리를 위협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광기가 엿보였고 손에 든 총구는 정확하게 지은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예쁜데?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떻게 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숨이 막힐 듯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 순간이었다. 괴한은 지은에게 총구를 들이댄 그대로 비명을 질렀다. 놈을 쓰러뜨린 존재는 다름 아닌 좀비였다. 우리는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서둘러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서 가요. 그녀가 외쳤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발을 내딛었다. 저기에요. 그 소녀가 소리쳤다. 눈보라 속에 희미한 버스의 실루엣이 보였다. 우리는 생존의 끈을 붙잡고 모진 눈보라를 뚫고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좀비들의 괴성은 끊임없이 귓전을 때렸다. 그중 몇몇이 우리를 뒤쫓기 시작했다. 심장은 공포로 인해 터질 것 같았다. 고요한 도시에 괴성이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졌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버스 아래로 몸을 구겨 넣었다. 끝없이 파출소 쪽으로 달려가는 좀비 무리의 다리가 보였다. 숨을 죽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공포를 억누른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우리는 그저 목숨을 운에 맡긴 채 죽음의 파도를 지켜볼 뿐이었다. 1초가 마치 10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버스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던 우리는 소란이 가라앉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파출소에서는 인간과 좀비의 혈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단 숨어야 하네. 수의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우리는 그의 말에 따라 버스 근처의 상점으로 조심스레 몸을 옮겼다. 상점은 이미 약탈당한 후였고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우리는 피로에 지쳐 바닥에 쓰러졌다. 어디를 가도 안전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총을 얻지 못했군요. 내 목소리는 쓸쓸함으로 가득 찼다. 그때 소녀가 조심스레 검은 물체를 내밀었다. 이거 말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다. 괴한이 좀비에게 공격당해 총을 떨어뜨렸을 때 그녀가 빠르게 챙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녀는 생각보다 강심장이었다. 그 순간 공포는 잠시 후퇴하였으나 다시 긴장의 끈을 조였다. 우리는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상점 안은 의외로 좀비의 흔적이 없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식량을 탈탈 털었다. 하지만 그 양은 생각보다 턱없이 적었다. 불안한 마음이 꼬리를 물었다. 다시 한번 도시를 헤매야 하는 걸까? 그때 지은이 한 생존자의 것으로 보이는 배낭을 발견했다. 이걸 챙겨서 나간다는 것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것을 눌렀다. 우리는 빠르게 파밍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 배낭 안에는 쌀과 김치, 몇 개의 통조림이 들어있었다. 빙하기 이후 처음 맛보는 집밥이었다. 우리는 최소한 3일은 이곳에서 버티기를 결정했다. 약탈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서울로의 이동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틀이 지난 밤 불안하게 불침번을 정하고 잠에 들었다. 막 잠이 들었을 때 지은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우리를 깨웠다. 일어나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나는 본능적으로 무기를 움켜쥐고 어둠 속을 바라봤다.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좀비 2마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급습했다. 공포와 전율이 순간적으로 몸을 타고 흘렀다. 내면 깊은 곳에서 생존 본능이 폭발했다.